드가의 발레리나입니다. 드가는 발레리나 그림을 1500점이나 그렸는데요. 특이하게도 1500점 중에 5분의 1은 무대 위에서 무용을 하는 무용수들을 그리고 그 외에는 모두 연습하는 사람 또는 뒤에서 준비하는 사람, 이런 그림을 그렸다 해요. 오늘 살펴볼 그림은 발레 수업인데요.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공간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굉장히 넓은 바닥이 크게 차지하는 것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중심이 되어지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 신사가 보이는데요. 질페로라고 하는 실제 무용수였어요. 그리고 선생님이었죠. 그런데 이 남자 선생님을 배경으로 많은 무용수들이 동그랗게 모여져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그림 나오는 여자의 뒷모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여인은 이제 막 연습을 끝내고 선생님을 부름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모습이 아닌 뒷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 밑에 보면 강아지가 한 마리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보면 주전자와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런 그림들은 배경에 쓰이는 것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드가가 아주 디테일하게 그린 그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옆에 보면 피아노 위에 앉은 여인이 하나 있는데요. 이 여인은 얼굴을 치켜들고 하품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나른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른한 모습까지도 포착을 해서 드가는 하나하나의 장면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었던 그림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림을 좀 더 살펴보면 그 옆에 창문이 놓여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 창문은 우리가 시선을 저 먼 곳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유도하는 그림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근법적인 공간감에 깊이를 주는 그림이 이 창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조금 옆으로 넘어가면 여인이 두 명이 앉아서 잡담하고 있어요. 한 여인은 마구마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여인은 지루한지 아주 무표정한 표정으로 앉아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너무나 연습이 고돼서 이제 그 너무나 지쳐있는 모습을 그대로 포착한 그 두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좀 더 옆으로 돌아갔더니 무용소의 옷을 입지 않은 중년 여인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깜짝 놀랄 여기에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무용수들의 엄마예요. 왜 엄마가 이렇게 따라왔을까요? 그때 당시는 이렇게 무용수들은 휴거리나 마찬가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동자의 집안에서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그려진 그림이 발레 수업이고 발레하는 여인들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스폰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매니저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시대상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던 드가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드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그때 왜 이런 그림이 그려졌는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주의 화가 드가는 파리에서 태어나요. 아버지는 부유한 은행가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법률가가 되기를 원해서 법대를 다니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예술가의 길로 접어들게 돼요. 그런데 불행한 가족사가 천재를 낳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드가에게는 불행한 가족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아버지는 은행장이었고 엄마는 백인과 흑인의 혼혈아였는데 아주 매력적인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히도 엄마는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시동생과 불륜의 관계였다고 그래요. 그것을 알게 되어져요, 드가가. 그래서 오남매였던 장남 드가가 그것으로부터 충격을 받아 평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여성 혐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였냐면 향수,
꽃무늬, 여성성을 나타나는 거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개팍했던 드가는 이렇게 무용하는 무용수들이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연습하는 모습 또는 노력하는 모습, 그 시대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작가다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왜 드가는 인상주의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집어넣고 또 발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집어넣었을까요? 그때 시대상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림으로 대변하고 있는 걸까요? 인상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볼까요? 우리는 인상주의를 19세기 미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고 났을 때는 혁명이 끝나고 나서 파리는 아주 오물이 넘쳐났던 도시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루브르 박물관에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에 가면 화장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OX 퀴즈 많이 보셨죠. 실제로 그때 당시는 화장실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도시가 오염이 넘쳐났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파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하이힐 또는 고체 향수 같은 것들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 3세는 오스만 공작에게 파리 개조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20년 동안 하게 되는데요. 많은 예산을 써서 그때 당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공사를 하고 개조 사업을 했는데 지금의 직진 형태의 파리의 도심을 오늘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심을 개조 사업을 하다 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몽마르트 언덕이나 파리의 외곽에 주점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돈이 많이 벌어졌던 부르주아들은 결국 그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쓰겠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보를 두어도 되는 시절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제공하는 지배 또는 그 생활비로 생활하는 여자들이 되게 많았고요. 몽마르트 언덕 같은 이런 쇼걸들이 생기면서 많은 돈을 탕진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드가가 그린 그림은 이렇게 이면의 어두운 이야기 그리고 발레리나가 결국 쇼걸과도 일치했던 그 시대상의 이야기를 고발하는 차원에서 그린 그림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후대에 발레리나가 예술가로서 인정받게 되면서 드가의 발레 연작은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변했죠. 그림은 말이 없어요. 단지 이를 둘러싼 우리의 생각이 변할 뿐이죠.